자, 일단 이번 주, 정확히는 지난주에 원래 강의 내용인데요. 지난주에만 67만원의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2개 업체를 연결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2개 업체를 지금 요번 주 돼서 계속해서 이제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증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들어왔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건데요. 2가지의 지금 대화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인테리어 회사이고, 이렇게 쭉 보시면 왼쪽 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많고 블로그 광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셔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신 분이고요. 오른쪽도 이제 오픈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서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테리어는 이렇게 21만원이 4월 24일로 이렇게 입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겠지만 2개 블로그를 각각 운영을 해달라라고 하셔서 2개 블로그에 대한 대행료를 26일 날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증을 한 것을 보면 더하면 이제 67만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관리 대행을 계약을 조건을 걸고서 계약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보신 그 왼쪽 업체는 종합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주거 공간, 상업 공간을 두루두루 전문으로 하고 있는 종합 인테리어 업체이고요. 포스팅 건당 35,000원에 계약을 해서 총 6건의 선결제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만원이 입금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폴딩 도어 업체라고 하는 어떤 중문 설치, 베란다나 현관, 욕실 등등의 어떤 폴딩 도어 업체이고요. 포스팅 건당 3만원에 계약을 했고 8건씩 선결제를 했습니다. 이제 부분 인테리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업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 인테리어 중에는 이렇게 폴딩 도어도 있고, 줄눈 시공, 강마루, 콩자갈, 플랜테리어 등등의 굉장히 부분 인테리어도 다양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종합 인테리어도 있고, 그 안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부분 인테리어도 있어서 업종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폴딩 도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의 입금이 확인된 것처럼 2개 블로그로 운영해달라 요청을 하셔서 각각 8건씩, 그래서 24만원씩 해서 총 48만원이 입금이 된 것이고, 그 중에서 이 3.3%를 제했습니다. 세금 처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합산을 하면 67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난주에만 이렇게 들어온 것이고요. 사실은 67만원 부수입 창출 굉장히 크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 2개 업체까지 추가되면 총 24개 업체가 됐습니다. 22개에서 2개가 추가돼서 24개 업체를 현재 대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 업체에서 또 연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수익 규모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 업체당 평균적으로 월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나타낸다라고 봤을 때 업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수익 규모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1년 반째 이렇게 블로그 관리 대행 부업을 직장인 부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24개 업체를 운영하게 됐다. 물론 이 중에는 10개 정도는 사실은 일주일에 1개 정도도 발행하지 않는 업체도 많아요. 그래서 건수가 적은 업체들도 많아서 사실 말이 24개지 정말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한 15개 정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5개에서 30개 업체까지도 충분히 대행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성과를 얻어낸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궁금하실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 마케팅 블로그를 굉장히 이제 계속 매주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들의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에 있고요. 저도 사실은 주 1개씩 정도밖에 포스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예요. 24개 업체라는 것은.
뭐 중간에는 소개를 시켜서 연결해 준 업체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성과를 내주다 보면 결국에는 업체가 계속 쌓이면서 절대적인 업체량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 1개씩밖에 발행을 하지 못했고요. 여러분들도 꾸준히만 진행을 하면 누구나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실무적으로 제 블로그를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제 마케팅 블로그를 보시면 사실은 뭐 엄청 꾸준하게 올리지 못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1개 올리고, 또 요번 달 1개밖에 지난달에 4월에는 1개밖에 올리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3월에는 그래도 꾸준히 했는데 거의 이제 뭐 총 개수는 200개지만 그 전에 강의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 관리된 개수로만 보면은 한 100개 내외 정도 됩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그러면 거의 한 70주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 누적 관련 포스팅 누적해서 100개 정도 쌓였다라고 하면 한 1.5개 정도 지금까지 발행해왔던 거죠. 사실은 많은 개수는 아닙니다. 주에 1.5개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입이 발생하고 문의가 발생해서 이렇게 계약이 연결되고 24개 업체라는 업체의 양을 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하루 방문자도 요즘에는 많이 올리지를 못해서 뭐 10회 내외, 20회 내외로 적고요. 중요한 건 유입 경로입니다. 어떤 식으로 유입이 되느냐, 이러한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업종 관련해서 유입이 되느냐를 보고서 이제 이것이 고객 문의로 연결이 되고 계약으로 연결되는 건데, 아무래도 누적 포스팅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유입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중에서 실제로 고객 문의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지난주에만 2개 업체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텐데,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꾸준히가 핵심이다. 뭐 주에 1.5개든 2개든 사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결과 24개 업체가 됐다. 자, 수익 모델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던 어떤 수익 모델은 자동 수익 형태의 수익 모델입니다. 파트너분들, 블로그 관리 대행 어떤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받으신 파트너분들이 마케팅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업체 계약을 연결을 하면, 제가 어떤 관리 대행을 실무적으로 맡으면서 이제 이러한 연결해 주신 파트너분들에게는 뭐 건당 10,000원이나 5,000원 정도의 자동 수익을 연결을 해줘서 월 뭐 12만원 정도의 자동 수익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수익 모델을 추구하고 그렇게 코칭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그 모든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24개 업체인데, 제가 현재도 부업 포지션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25개에서 30개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저도 포화 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받는 거는 저도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각자의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직접 여러분들이 대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업체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업체 계약에 성공을 하면, 예전에는 저에게 그냥 업체를 위임을 시켜서 자동 수익을 얻는 형태였지만, 직접 원고 작성과 포스팅, 그리고 키워드 선정, 그리고 결과 분석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수익을 키우면서 저도 부담을 줄이는 어떤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직장인이지만 직장인으로서 직접 원고 작성과 포스팅, 그리고 키워드 결과 분석 이런 거 다 하면서 맡을 수 있는 업체는 현실적으로 2-3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건당 한 4만 원 정도의 규모로 비용으로 계약을 한다 쳤을 때 한 8건 계약이면 3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개 업체면 한 60만 원 선, 3개 업체면 한 100만 원 선까지도 수익을 직장인 부업으로서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코칭을 통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저의 정방왕의 그 타겟 주 고객이 사실은 주부, 육아를 하고 있는,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러면서 육아를 하고 있는 어떤 주부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어떤 부업을 또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력이 있다 보니까 뭐 5개에서 6개 정도 업체, 평일에 하루에 한 2개 정도 원고를 작성하고 포스팅하는 그러한 정도의 작업량으로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예,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원고 작가를 구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구할 수 있다면, 뭐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나 어떤 기타 방법으로 원고 작가를 구할 수 있다면 30개 업체도 가능하면서 수익은 크게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고 작가까지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모델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원고 작성까지 하는 모델로서 수익을 창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어렵지 않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업체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방법적인 것을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것만 좀 잘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업체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저는 지금 70주 동안 100개 정도의 포스팅을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1.5개, 예, 많진 않지만요. 여러분들이 좀 초반에 집중을 해서 주 3개, 4개 정도 포스팅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3개월 이후에 주 1~2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초반에는 조금 더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블로그 관리된 코칭 프로그램, 지금 5월달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어떤 커리큘럼 역시 주 3개 포스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하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뭐 마케팅 포스팅이 업체 계약을 통해서, 업체 계약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인 부업 형태로 2~3개 업체 대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뭐 초반에 한 달만 집중해서 확 2~3개 정도만 해도 뭐 업체 계약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뭐 2~3개만 업체 계약을 하면 사실은 더 이상의 마케팅 블로그 운영은 필요하진 않죠. 뭐 1개 정도씩은 올리는 게 좋긴 하지만, 뭐 이미 대행을 하는 형태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얼마든지 소개를 통해서도 또 계약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의 자동 수익 형태까지 노린다라고 하면 최소 주 1개 정도는 꾸준히 포스팅을 해주는 게 좋지만, 뭐 그냥 2~3개 업체를 대행을 직접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초반 한 달만 집중해도 충분히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다,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즘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저처럼 어떤 전문가인 사람이 전문가의 말투로 글을 쓰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좋지만, 이제 이 부업을 시도하는 분들, 초보자분들도 쉽게 어떻게 하면 글을 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예전처럼 너무 어렵게 브랜딩 하듯이 전문가처럼 쓰는 것은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블로그 관리 등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글 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알아야 되고요. 제목을 잘 구성해야 되고, 본문 구성, 원고를 잘 작성해야 되고, 사진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겉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전문가처럼 잘 보이게 구성을 할 것이냐, 포스트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키워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그냥 드릴게요. 이 중에서 그냥 1개씩 골라서 삽입을 하시면 되고, 제목의 맨 앞에 위치를 시키면 되고요.
본문의 두세 개 정도 고유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키워드에 대한 고민은 어렵지 않아요. 키워드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이 블로그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렵고 이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키워드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골라 쓰도록 그냥 리스트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뭐 디자인을 제작을 한다든지 또 굉장히 어떤 퀄리티 있게 구성을 한다든지 하면 물론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글감 사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무료 글감 사진이 있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화면에 들어가면 보여드릴게요. 자, 글감 사진이 뭐냐, 이제 여기 이제 글쓰기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글쓰기 화면에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글감, 오른쪽 위에 글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그냥 아무 사진, 뭐 블로그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냥 무료로 놓고 굉장히 다양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이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노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반복적인 사진 말고 다양하게 골라서 삽입을 하면, 이렇게 사진 클릭해서 삽입을 하면 된다. 중간중간 하나씩. 그래서 사진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검색 결과 같은 어떤 사진을 캡처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거는 다른 블로그에 있는 사진, 다른 저작권 있는 사진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은 최대한 깔끔하게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뭐 많은 블로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제가 이제 어떤 리스트를 드려서, 체크리스트를 드려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사익 공백 같은 것도 일관되게 구성을 하고, 딱 글자 굵게,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글자 굵게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요. 이렇게 문단 구성을 잘 하고 하면 깔끔하게 보이면서 훨씬 전문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제목 구성과 본문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키워드, 제가 키워드 이거 지난주에도 드린 건데, 뭐 이 중에서 그냥 골라서 쓰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키워드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초보자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이 중에서 하나씩 골라 써서 앞에다 배치하고 본문에 두세 개 삽입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큰 고민 없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결국에는 제목 구성과 본문 구성이 핵심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블로그만 참고해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키워드를 넣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이제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라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댕이라고 딱 검색을 해놨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블로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20-30개 블로그, 되게 많은 블로그 필요한데 뭐 사실 20-30개까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쭉 보다가 뭐 이런 블로그 들어가서 이제 적절한 소스를 찾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글을 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나도 가져다가 써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소스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괜찮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유사성 없이 새롭게 가공하여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성 없는 게 핵심적이에요. 복붙이나 짜깁기, 앞뒤 문구만 살짝 바꾸거나 단어만 바꾸는 식으로 가져오는 것은 유사성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 말투대로, 내 목소리대로 새롭게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를 드린 것이고요. 제목 구성은 최대한 궁금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 마무리를 어떤 이유, 어떤 방법, 몇 가지 이런 식의 어떤 궁금하게 만드는 말투, 문구를 사용하여서 구성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이러한 본문 구성과 제목 구성만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사실은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키워드는 맨 앞에 위치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시간이면 글 하나 뚝딱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냥 말로만 하면은 이게 어떻게 새롭게 가공한다라는 게 뭔 뜻이야?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 쉽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실제로 지금 요거는 다른 블로그에서 가져온 겁니다. 다른 블로그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위와 같이 계약된 포스팅 발행 개수를 채우거나 뭐 이런 등등의 뭐 컨텐츠의 품질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쭉 봤을 때 이 내용 괜찮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가공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 가공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은 제가 딱 이렇게 가공을 했어요. 그냥 위 내용만 보고 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검색 결과 상단에 띄운다는 목적만을 가지고 대행을 하는 곳이 많은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컨텐츠의 품질이 중요하고 그것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는 포스팅 대행을 할 때 당연히 검색 결과 상단에 띄우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돼야 하고 그것이 중요한데, 컨텐츠의 품질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된다. 핵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새롭게 가공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문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새롭게 가공하는 형태입니다. 앞뒤 문구만 바꾸는 식이 아니고 그대로 가져오는 식이 아니고 이 핵심 내용, 소스를 가지고 새롭게 가공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땐 단순히 포스팅 발행 개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앞에 있었죠? 컨텐츠의 품질까지도 신경을 써주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문구고 다른 문장 구성이기 때문에 전혀 유사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글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유사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노출에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가공한다라는 것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서 이해를 크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새롭게 가공을 해야지 라고 하는 형태로 새롭게 가공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또 볼게요. 이것도 다른 블로그에서 가져온 겁니다. 뭐 블로그 마케팅은 타 온라인 광고와 대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효율이 높고 단기간에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진행하는 광고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블로그에서 직접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가공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제 얼굴에 조금 가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타 온라인 광고가 많다니까 온라인 마케팅 광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블로그 마케팅이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마케팅인데, 장점은 역시 타 서비스 대비 저렴하다는 것이고, 여전히 포털 사용률, 네이버 포털 사용률이 높아 효율적인 면에서도 강점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자 할 때 블로그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알맹이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제가 가공한 형태의 말은 똑같아요. 핵심적인 내용 똑같은데 문장 구성과 어떤 맥락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새롭게 가공한다라는 형태입니다. 저는 뭐 앞뒤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문장만 가지고, 이 문단만 가지고 그냥 가공을 한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 말투를 섞어서. 이게 가공한다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스를 가져와서 이 소스 나 활용해야지 새롭게 가공하고, 이 소스 가져와야지 새롭게 가공.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1시간 안에도 충분히 원고 작성 뿐만 아니라 포스팅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쓴 겁니다. 위에는 가장 간단한 명제는 오래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결국 소수의 대형 블로그가 대부분의 수요를 독점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하는 블로그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저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가공을 했냐. 만약 블로그 마케팅 하시려는 대표님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해달라. 한두 달에서 반짝 효과를 볼 생각보다는 멀리 보고 길게 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업체의 서비스가 품질적으로 훌륭해야겠지만 너무 단기적인 성과만 바라면 결코 꾸준할 수 없고, 그런 블로그는 무조건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같은데 다르게 풀어 쓰거나 내 말투대로 풀어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글을 금방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요. 이렇게 가공하는 형태를
공부를 하신다면 금방 하실 수가 있고, 이 어떤 트레이닝을 결국 블로그 관리된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면서 집중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 구성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목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실제 예시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제목들이 있는데요. 자, 뭐 세 가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자, 이런 거 업체 찾을 때 세 가지 똑같죠. 예, 이 제목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를 소스를 가져와서 나만의 어떤 스타일로 바꾼다. 업체 선정할 때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성공하기 위한 방법, 이것도 있습니다. 예, 위에 있던가 했거든요. 아까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는 대행 매출 10배 올리기 확실한 방법,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새롭게 가공해서 제목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케팅 효과 끌어올리는 방법, 그럼 이걸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효과 올리려면 이것은 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전혀 유사성이 없고 새로운 형태의 제목을 구성하면서 확실히 끌리는 제목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궁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몇 가지, 뭐 방법, 뭐뭐 하는 이유, 뭐 이게 핵심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강조 표시, 그리고 뭐 숫자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제목 구성이 결국에는 중요하고, 제목 구성이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다른 제목들도 보면서 이것을 새롭게 가공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다. 그래서 유사성 없이 가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인 것처럼 문장을 구성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관리 대행의 본질입니다. 인테리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뭐 아까처럼 폴딩도어 블로그를 운영한다. 내가 폴딩도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전문가처럼 글을 쓸 수 있을까? 다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 소스를 활용해서 새롭게 가공하는 형태로 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할 때 이런 전문적인 내용까지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 충분히 가공화해서 글을 작성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고객 문의를 만들고 업체 계약까지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강조를 드린 겁니다.